안녕하세요. 김영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초특급 부동산 정책이 상승 초입장에 6일 만에 나올 것으로 보이며 예상보다 강력한 대책들이 쏟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목표할 만큼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세금 확보는 문제 없다고 보고 이제부터는 집값 하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는 어제의 폭락과 반대로 대폭등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은은 하락, 유가는 상승 중입니다. 불안한 시장 경제 상황에서 나홀로 독주를 하고 있는 부동산, 지금 잘못 잡으면 3대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집 잘못 잡으면 3대가 망한다. 부자들 큰일 났다. 부자들이라고 해서 계속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독박 쓰는 날이 오는 거예요. 세상은 돌고 돌고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날도 꼭 온다. 보시면 아파트 뭐 20% 특별 분양, 20% 세일, 40평을 30평대로 가져가세요. 30% 할인 분양. 정말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죠. 상승장, 지금 집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진 자가 너무나 많은 집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희소성 때문에 집값이 비싼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반대, 시장이 얼어붙으면 이런 상황 나옵니다. 이게 불과 7, 8년 전, 그리고 17, 8년 전 다 이런 현상이 벌어졌었어요. 부동산 예상 대책이 워낙 빠르고 강력하다. 보통 대책 나온다 그러면 언론들이 막 토해내잖아요. 그럼 보통 한 30일 정도, 뭐 40일 정도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엄청나게 뛰는데 이번에는 속전속결, 빠르면 내일 아니면 이번 주 중으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 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속도도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속도가 이제 강도가 미흡하다 그러면 또 이어서 2, 3일 만에 때려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볼까요? 부동산 예상 대책 빠르고 강력하다. 지금 가짜 뉴스, 진짜 뉴스가 막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제 판단에는 정부가 조금 정신 좀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자, 이런 대책이 지금 뉴스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예상 대책 빠르고 강력하다. 갭투자 2년 안에, 자 보세요. 갭투자들은 2년 안에 실거주를 의무화한다는 이 사항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2년 이상으로 옮긴다라는 말도 있어요. 지금부터 매수하는 분들. 자, 그 다음에 수도권, 외곽 제외 모든 도시, 즉 경기도는 다 이제 조정지역으로 묶어버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이드 쪽에 있는 뭐 양평, 가평, 포천, 뭐 파주 이런 데 빼고요. 이제 웬만한 도시들은 다 묶는다.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그것은 이제 대출을 못 받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1주택 포함 종부세, 보유세 대폭 강화. 이번에 다시 손질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종부세, 보유세 대폭 강화.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에 구간대출 40%였는데 이제 6억 원, 9억 원이 지금 제일 많잖아요. 집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여기에. 30%로 제한 또는 20%로 제한. 사실상 대출 금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갭투자, 이제 대출을 안 하다 보니까 갭투자 쪽으로 자꾸 끼어들고 있는데 갭투자 2채 이상을 만약 전세보증금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러면 세금을 때리겠다. 사실 자본주의에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이 갭투자 있죠. 전세 끼고 사는 거, 그 주인들한테 세금 때리는 거 맞아요. 원래 때려야 합니다. 그러면 전세보다 이제 월세를 선호하겠죠. 월세는 세금을 내는데 왜 전세는 안 냅니까? 이거 내야 정상인 거예요. 자, 우선적으로 갭투자 2채 이상부터 때릴 가능성이 있어요. 전월세 3법, 당연히 전세 안정화를 위해서 시행할 것 같고요. 자, 6억 원 이상 1주택자 전세 대출 금지. 그전에는 9억 이상이었죠. 이제 6억 이상 1주택자들은 전세 대출 금지. 또는 좀 더 강력하게 보면 아예 1주택자들은 특별한 사항 제외하고 전세 대출 금지. 바로 이러한 강력 대책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깜짝 어떤 대책이 나올지 모르죠.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말들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실패 원인은 뭘까요? 실효성 없는 규제 남발. 여기 보세요. 부동산 대책 실패 원인. 뻥 쳐버리죠. 화가 나서. 화가 날 노릇은 아닌데, 자, 이건 오히려 서민들이 입장 아니에요? 왜 그러면 실패했느냐? 진짜 도움도 되지 않는 규제만 남발했어요. 그동안에 20번이나. 이 사람들이 모르고 남발했을까요?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과거에는 없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제 기재부 쪽으로 옮겨가면서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풍선 효과 전국 확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조정지역 띄엄띄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수도권은 안 뛴 데가 없어요, 지금. 특히 치명적인 아픔은 4억 미만의 서민 아파트들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 없는 무주택자들은 점점 가난해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좀 늦긴 했지만 3, 4개월 전부터 계속 또는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 변방지역 잡아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도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곳들은 이원화 시켜가면서 잡아라 했어요. 자, 왜? 풍선 효과 이 짝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왜? 그동안에 서울은 너무 뛰었는데 경기도는 너무 안 뛰었거든요. 인천도 너무 안 뛰었잖아요. 역시나 한 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갭투자 대책 부재. 아니, 대출을 못 받으면 갭투자한 거잖아요. 사실 대출 받는 것보다 갭투자가 더 나쁜 거예요. 대출을 받는 건 자기가 집이라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갭투자는 전세 끼고 그냥 사놓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완벽한 갭투기인데 그거는 아예 그냥 정부가 그래 집값 좀 올라가면 나 세금 많이 받겠지 이런 생각이었는지 안 잡았는데 이번에는 이 지사 정말 빨리도 깨우쳤네요. 거의 7년 만에 갭투자 대책 부재.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도 지금 유지한다는 것도 집값 상승의 원흉입니다. 아무튼 이거 손질 볼 거예요. 이번에 키포인트는 갭투자입니다. 정부 대책 내성. 지금까지 대책 나오면 대폭등한 다음에 조금 떨어지고 대폭등한 다음에 조금 떨어지니까 안 믿어요, 사람들이. 특히 젊은 층들이 실망이 심해서 뒤늦게 막 집을 매수하는 거예요. 일반인 불안 심리가 확산됐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 탓입니다. 핵심적인 대책이 미흡하다 보니까 향후 이제 지금까지는 핵심적인 대책이 미흡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력한 대책,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 자, 이제 그런 대책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 집 사는 거, 특히 그동안에 집 여러 채 사봐갖고 룰루랄라 해파람 불고 다녔던 부자들. 자, 한번 보자고요. 투기 세력 종말이 다가옵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또다시 집값은 뜁니다. 집 없으면 안 돼요. 자, 끝까지 집 못 잡게 하는 폭락문자는 여러분들 피해야 할 1순위예요. 1순위. 지금은 집값이 너무 뛰어서 저는 이제 조심하라는 것 뿐이고 저가 아파트는 잡아도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투기 세력 종말이 다가온다. 자, 언론. 이거 투기 세력입니다. 언론 10개 중에서 8개 교묘하게 자, 마치 이번 대책이 무주택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건설사. 상당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는 없다지만 분양가를 띄워가지고 기존 집값을 띄우는, 먼저 기존 집값을 띄운 다음에 분양가를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투기를 하고 있죠. 정치인, 경제인, 자, 국회의원, 정부, 야당, 여당 어디를 믿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투기 세력입니다. 재벌도 마찬가지. 자, 이제 일반인들 보면 갭 투자 세력들은 오리지널 투기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한 채 잡는 거, 글쎄요. 아무튼 여러 채 잡아가지고 싹쓸이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다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 그 자체로 투기 세력입니다. 특히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를 여러 개 갖고 있다. 답입니다. 그 다음에 담합하는 창들이 있어요. 일단 유튜브에서도 집값 계속 올라가니 잡아라 하는 사람. 카페, 분여회, 단톡방, 바로 이러한 투기 세력. 지금 이 투기 세력들의 이제 종말이 다가온다. 지금 악마의 모습이 딱 보여지고 있죠. 루시퍼처럼. 자, 6년 상승장 투기 세력들을 얼마나 헤쳐먹었나 볼까요? 정말 슬픈 현실인데 그래도 이걸 알고 가야 돼요. 자, 무주택자 임대에서 임대 그대로니까 차익이 없습니다. 자, 이제 비아파트, 뭐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뭐 나홀로 아파트나 뭐 하여튼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 3억이 3.5억 아예 손실을 받거나 5천만 원 상승하는 정도. 그것도 그나마 오피스텔 이런 것도 조금 올랐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아파트는 잡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뛰었네요. 거의 손해봤거나 좀 뛰었거나. 자, 이번에 지방 3억짜리가 4.5억으로 1.5억 정도 올랐습니다. 지방도 지방마다 다르죠.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수도권 3억짜리 같은 3억짜리는 얼마 뛰었느냐? 6억으로 뛰었습니다. 3억이나 뛰었다 이 말이에요. 자, 3억짜리 그 싸던 집이 6, 7년 만에 6억이 됐어요. 자, 똘똘한 아파트. 이제 3억짜리는 없었으니까 10억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25억으로 무려 15억이나 상승했어요. 상승률도 더 높죠.
그런데 자, 이것보다 더 많이 먹은 게 뭔 줄 아세요? 똘똘한 게 최고가 아니에요. 임대주택 사업을 내가지고 아주 수십 채를 등록한 사람들. 자, 똑같은 10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똘똘한 아파트는 15억을 먹었지만 임대 여러 채로, 자, 주택임대사업 중공공 임대로 매수한 사람들 84억. 무려 74억이나 차익을 챙겼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누진세를 때리지 않고 임대주택 사업을 정부가 장려한 꼴이에요. 자, 지금 이 순서대로 재미를 봤다 이거예요. 얼마나 헤쳐먹었는지 이해가시죠? 다음 볼까요? 최초 상승 초입 강력한 정책 나올까? 자, 그동안에 제가 여러 번 이거 보여줬던 자료예요. 이 꼭지에서 대책 때리고 보세요. 8.2 대책 2017년에 꼭지에서 대책 2018년 9.13 대책 또 꼭지에서 2019년 11.6 대책. 이건 조금 뛴 것으로 또 나와서 조작을 해가지고 이만큼 뛰었는데, 자, 어찌됐거나 지금 꼭지에서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대책이 안 나오면 계속 뛴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좀 특이해요. 제가 이번에도 여기 꼭지에서 뛰는 거 한번 지켜보려고 여러 번 엄포를 놨더니 이제 지금 약간 여기 올라가는 한 20점 돼요. 약간 플러스. 20점에서 지금 정부가 선제 대책, 강력 대책을 쏟아붓는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때 때리면 아주 획기적인 거예요. 그 전에 이때 때린 게 없어요. 세게 종합대책을. 대단하죠. 자, 정부 원상복귀. 정부는 원상복귀 하겠다고 이렇게 쭉 마이너스로 쭉 지금 여기 자, 이 선언을 한 상황에서 지금 이 원상복귀 맥락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어요. 원래 좀 더 빨리 나왔어야 하는데 어찌됐거나 6일 만에 발표한 지 6일 만에 지금 대책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큰 틀에서 대세 하락장으로 꺾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지금 경기도 아파트 상승률 탑 10 보시면 뭐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서울이잖아요. 서울, 강남, 동남권이 좀 많이 뛰었고요. 그 다음에 남부권이 많이 뛰었어요. 즉 강남과 접근성이 좋은 곳들이 뛰었다는 게 한눈에 보여지죠. 보시면 1위 광명시입니다. 기간은 약 2년이에요. 2018년 5월 달부터 2020년 5월 28.35, 수원시 26.0, 구리시, 성남시, 화성시, 하남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자, 주로 강남 성향의 이곳들이 1위에서 10위까지 싹쓸이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최근에 이 서울 인접지역, 그동안에 올라가지 않은 변방지역들이 많이 뛰고 있죠. 지역별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놀랍습니다. 서울이 자, 여기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대략 한 99.3%, 여러분들 99.3대 1이에요. 엄청나지 않나요? 수도권 40.7대 1. 청약했다면 정말 엄청난 경쟁률. 지방 18.3. 그래서 평균이 29.7. 서울 보세요. 마곡지구 9단지 146.82대 1. 최고를 기록했고, 양천구 신정동, 호방 서민 목동 128.05. 서초구 잠원동, 자, 르엘 신반포 124.75. 이처럼 전반적으로 100대 1이 넘는 곳들이 수두룩하죠. 과천시 가련동, 과천 제이드자이는 193.64대 1까지 경쟁률이 치솟았죠. 매도가를 조심하라. 최근 폭등지역. 자, 여기 보시면 강남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실거래는 17억대에서 19억 사이인데 매도 호가는 19억 중후반대고, 개포동 주공 6단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는 17억 5천만 원이 거래됐는데 18억 중반에서 19억 중반대로 무려 2억이나 비싸요. 송파구 잠실동 잠실 5단지도 지금 17억 9천대에서 19억대로 거래가 됐는데 지금 21억 후반대로 매물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자, 엘스 실거래가도 주로 15억에서 16억, 5, 6월달 실거래가가 포진되어 있는데 17억에서 19억, 약 3억까지. 말도 안 되는 가격 3억. 만약에 이번에 대책이 나오면요, 강남 쪽 제가 장담하는데 이 정도 떨어질 거예요. 물론 그 대책이 어느 정도 강도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그러면 굳이 지금 미쳤다고 이렇게 매도가에 왜 추격 매수합니까? 자, 이것은 이 가격으로 가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예요. 제 말 맞잖아요. 5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순간적으로. 강남이 10억 빠질까요? 여러분들 3개월 4개월 만에 10억 빠진 아파트 강남 꽤 돼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25억짜리도 6, 7억씩 빠졌잖아요. 음마도 걔도 6억까지 빠졌는데 단 3, 4개월 빠졌다고. 2, 3년 빠져보세요. 그거 여러분들 10억 빠져요. 10억. 그냥 기본입니다. 금융위기 터지면 반토막도 더 날 수도 있고요.
겁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데 안 믿어요. 단 3달 만에 빠진 거 맞잖아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많이 뛴 것들, 경기 안산 단원, 경기 구리, 경기 오산, 경기 군포, 경기 안산 상록, 자, 대전, 세종, 인천, 그다음에 수원 8달, 인천, 연수구가 많이 뛰었고 남동구, 부평구 이런 데 많이 뛰었습니다. 경기 전역이 조정지역 된다. 종부세도 폭탄 때릴 것이다. 자, 과연 이제 이렇게 나올 것인지, 자, 뉴스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죠. 서울 25개 지역, 그럼 세종, 경기 지역 이렇게 해서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 조정 지역은 잘 보세요. 김포, 파주, 연천, 포천을 제외한 경기도 모든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김포도 때려야 돼요. 김포도 지금 집값이 쓸데없이 비쌉니다. 자, 주요 주택 보유수, 과표, 구간별 종부세율 인상 추이. 여기 보시면 이제 3억 원 이하, 이번에 이제 개정할 때 이렇게 올린다고 하잖아요. 0.50에서 0.60. 그 다음에 3주택 이상 0.60에서 0.80. 그리고 다주택자들은요, 지금 금액대도 13.3억 이하. 그리고 가산을 붙여요. 0.1, 0.2. 물론 누진세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누진세를 때려야 한다고 봐요. 3에서 6억 원. 이것도 보면은 0.7에서 0.8 올라갔고, 일반은, 그 다음 3주택 이상은 0.9에서 1.20.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13.3에서 18.1로 더 가격도 내린 다음에 오히려 플러스 0.1포인트, 0.3포인트 올렸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종부세가 대폭 상향되고 있고 이걸 입법화할 흐름입니다. 거래량 들고 갭투자 폭증했죠? 지금 3억 원 이하 4월 5월 보자고요. 늘어났네요. 3억에서 6억도 늘어났고 6억에서 9억 늘어났고 9억 초과 15억 이하도 늘어났고 15억 초과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5월 들어와서 6월 들어와서 아주 가파르게 늘어났어요. 자, 이거는 이미 예견됐어요. 그러면 이미 3월 달에 때렸어야 돼, 세게. 정부가 지금도 나는 빨리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자, 1에서 4월 연령별 갭투자 비율. 역시, 자, 20대, 19년에 비해서 20년 올라갔고, 30대, 40대, 50대, 60대 다 지금 늘어났네요. 자, 여러분들 집 잘못 사면 3대가 망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특히 고가 아파트일수록 치명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현재 자, 얼마 전에 실거래가 됐던 6억짜리가 있다. 그럼 얘는 3억에서 6억으로 뛴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호가는 7억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잡으려면 7억에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8.5억짜리들 현재 얘는 4억이 뛰었다는 거 제발 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호가는 8.5억에 나온 거 별로 없어요. 9억, 10억에 나와 있어요. 이 거래되지도 않는, 가보지도 않는 이 고가, 즉 4억이 10억까지 뛴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여러분들이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3년 1월 달에 5억 됐던 것은 지금 10억이나 됐는데 이것도 지금 호가는 14억에 나와 있고, 자, 이 비싼 가격에 사면 하락장에 여기 지금 데미지 한번 보세요. 7억에 사갖고 4.5억, 10억에 사서 6.2억. 자, 그 다음에 14억에 사서 8.5억. 그나마 이건 순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금융위기라도 터지는 날에는 반토막입니다. 그냥 반토막. 실질적으로 70%까지 집값이 하락했던 곳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해일이 몰려옵니다. 어디를 향해서? 이 아파트를 향해서. 부동산 대책을 세우는 당국자들은 엄청난 무능함에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의 화살을 맞을 것이며 자신들이 집값을 좌지우지하는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착각하기 이전에 집값을 얼마나 쳐 올렸는지를 반성해야 합니다. 현 정권 내내 집값 하나 가지고 쩔쩔 매지 말고 이제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서 막힌 숨통을 뻥 뚫어주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